가정법 과거는 해석을 현재로 해요.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라서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어, 그래서 문장에서 if가 들어가고 주어 s가 주어거든요. 주어 들어가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오는데 사실 내용은 현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if절이잖아요.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절인데 그렇다면 주어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거니. 가정법 과거의 특징은 이렇게 공식처럼 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그 다음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꼭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죠. 실현 불가능한 일을 일어났다고 가정해서 설명할 때 이런 문장을 쓰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현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 과거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사실을 가정할 때는 하나 더 위에 과거 완료 형식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면 내가 친구들끼리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자라면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 텐데 이거는 현재잖아요. 그런데 동사를 워처럼 과거형으로 쓰고 주절에 would 과거형을 또 쓰는 거예요. If I were a man, I would marry a woman like you.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은 비동사일 때 항상 were를 쓴다는 거. was 안 쓰고. 그 밑에도 보면 even if you were me, 네가 나였더라도 you would make a same decision. 너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거야. 내렸을 거야가 아니라 내릴 거야. 과거형 문장을 보면서 현재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의 문장은 뭐예요? 내가 즉 여자라면 내가 남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전환 수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을 반대로 뒤집어서 가정을 하니까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이 아이라는 사람이 여잔가 보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 밑에도 even if you were me 그러면 you가 너가 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가 내가 된다 할지라도 이래서 그 반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ven if하고 even thought하고 한국말로는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하지만 even if는 가정법이라서 현재가 완전히 반대 사실이고요. 그리고 even thought는 그냥 조건 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뭐뭐일지라도라서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말씀드릴까요?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박사학위를 받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꼭 해내야겠다. 뭐 이런 문장을 써내는 건데 그 학생이 이분 도우를 썼대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실제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분 if를 썼어야 되는 건데 이분 도우를 써갖고 이분 if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라고 가정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죽지 않을 상황인데 이분 도우라는 문장을 걸 써서 이제 우리가 한국 문법책에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 전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뭐 이제 공부와 성적과 관련해서 그때 뭐 박사학위 뭐 논문이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한국인 학생이 이분 도우라는 문장을 써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 어떻게 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서 이 학생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장을 보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If in fact 사실 Abraham was justified by works. 에브라함이 만약에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by works 어떤 행위로 he had something to boast. boast가 자랑질하다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뭔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about은 something에 걸려요. but not before God.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 보세요. 내용상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반대로 가정을 했죠. 그래서 가정법이고요. 지금 동사들이 과거형으로 쓰였죠. was pp 또 had. was pp는 수동태고 그래서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인데 왜 현재로 해석할까요? 이거는 현재는 이래요. 진리를 설명할 땐 현재를 써요.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어떤 진리 이런 거는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육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은 건 과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죠, 지금. 그래서 과거형으로 쓴 거고요. 이 워즈를 보세요. 원래는 가정법을 쓸 때는 비동사를 항상 were 쓴다 이런 원칙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막 화나지 않으세요? 원칙이 있다 그래서 막 신경 쓰고 외웠는데 이렇게 막 깨트리면 그러면 뭐냐고 왜 외웠냐고 이런 생각 드시죠? 예. 근데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워즈라고 쓰는 걸 그러면 이런 때는 누가 이기나요? 예, 공부 안 하고 많이 쓴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거에 빗대어서 설명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음, 언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면. 그래서, 워즈라고 써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진 않잖아요. 모든 걸 그렇게 내 맘대로 막 쓴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라는 거는 헌법이나 이런 법규하고 달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벌금을 낸다. 감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문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계예요. 통계.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듣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런 반응, 리액션이 나오더라. 이런 통계예요. 그걸 배우는 거니까 연락에 공부했는데 뭐야 이거 깨는 건 뭐야 라고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해석을 과거로 해요. 그런데 동사의 형태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아니 동사의 형태는 과거 완료 형태예요. 그래서 if절에는 had pp가 주절에는 would have pp가 들어가요. 또 would 대신에 could나 should나 might가 들어가요. 또 would가 제일 많이 쓰이더라고요. 뭐뭐 했을 텐데. 그리고 could는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should have pp는 뭐뭐 해야 했을 텐데. might have 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가능성. should는 의무, could는 가능성. 요한복음 11장 21절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had pp, had been, would not have pp. not은 그냥 부정이니까 들어가서 would have pp 이렇게 들어갔죠.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니까 과거로 해석하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여기 있었더라면 나의 브라더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마르다가. 그 다음은 이건
그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여자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병도 낫고 목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서 모티브를 떠왔습니다. If she had not told, 이건 not이 들어갈까 had pp. 그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he could not have known, 알지 못했을 것이다 about Jesus.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if절에는 그 과거형이 쓰거나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가 쓰고 주절에서 현재나 뭐 과거 원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 I would rebuild what I destroyed,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인데 내가 I destroyed, 내가 파괴한 것을 다시 세운다면 I prove, 나는 데디아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근데 뭐냐? I'm a law breaker. law breaker. 그래서 법을 파괴하는 자, 법을 깨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한번 파괴했던 걸 다시 재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law breaker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혼합가정법인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없죠. 원래 이렇게 가정법 과거는 if절이 동사 과거, 주절이 주어에다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에 had pp형 과거 완료형, 주절에는 would have pp형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그렇게 절이 섞여서 들어간 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가정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if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어 동사가 도치돼요. I wish 가정법의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예문은 이거예요. I wish you were here. 네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뭐 상황을 가정해 보자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어떤 친구,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어떤 친구한테 뭐 전화해서 야 너도 여기 있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상황, 또는 이제 내가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걸 봤을 때 여기 같이 오지 못한 뭐 누구한테 전화해서 너도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유라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근데 as if 가정법은요, 그 as if 이하의 문장이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he says, 그가 말하는 거죠, 현재. as if he were a pastor. 자기가, 이게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says랑 같은 시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말해. 이런 거고, he says as if he had been a pastor. 그러면 그가 지금 말하는 건 현재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옛날에 목사였던 것처럼 말해. 이런 거고요. he said 과거형이죠. 그가 말했어. 말하더라? 말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s if he were a pastor. 그 사람이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en he said as if he had been a pastor. 그러면은 자기가 옛날에 목사였던 것처럼 말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said 하는 것보다 하나 앞선 시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says나 said나 이렇게 뭐 현재형도 쓸 수 있고 과거형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뒤에 as if 다음에 과거형이 있으면 앞에 동사와 같은 시제로, as if 다음에 과거 완료면 그 앞에 말한 동사보다 그 이전의 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without은 with의 반대말이잖아요.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또는 물건일 때는 뭐뭇을 가지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without은 뭐뭐 없이, 누구누구 뭐뭇이 아니 누구누구랑 함께하지 않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정법으로 without 뭐뭐뭐 그러면은, 그리고 딱 컴마 나오고 주절의 문장이 가정법 과거 문장이나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그런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주절이 형태가 나타나면 이 without은
가정법으로 사용돼서 못못이 아니었으면 이구나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서 쓰면 if it were not for죠. 가정법 과거일 때는. 그리고 그 if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도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되는 거죠. 못못이 아니었으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똑같이 if, without을 쓰지만 뒤에 뭐로 판단해요? 뒤에 주절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절을 보고 이제 내용의 가정법 과거 완료면 if it had not been for의 뜻이죠. 뭐뭇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if가 생략되고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사용되는 문장들이 종종 쓰여요. 조건문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경우예요. 가정법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해 보는 거죠. 그렇다고. 조건문은 그냥 단순히 조건이에요. 정말 이렇게 한다면 A 한다면 B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일반 동사 문장이랑 같아요. 일반 문장이랑 일반 동사가 아니라. 그 가정법 같은 경우 특이한 공식이 있었잖아요. 뭐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 조건문에서 if는 그러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어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문장을 현재의 동사로 쓴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문장 보면 If you keep on biting and devoting each other 바이트가 물고 디볼트는 막 개걸스럽게 허겁지겁 먹어대는 거거든요. 꾸역꾸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우리나라 말로는 물고 뜯는다 이 정도가 좋겠죠. keep on ing 그럼 뭐 계속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eachother는 둘이 서로인데요. 사실 셋 이상은 one another 써요. 그런데 이것도 또 좀 파괴되고 있어요. 너무 그게 세세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eachother라고 써요. 그래서 if you keep on biting and devouring each other 여러분들이 서로 물고 뜯기를 계속한다면 watch out 조심하세요. or 명령문이에요. watch out 동사원형. 그 다음 명령문 다음에 or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destroyed by each other. will be destroyed 그러면은 파괴되어질 것이다. 서로 서로에 의해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조건문이죠. 여기서 가정법이라고 봐야지 그런 게 없죠. will 같은 게 would로 안 돼 있으니까 would가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그리고 앞에 keep이 캡트로 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물고 뜯고 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혹시 가정을 한다면 이렇다는 얘기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가정법 현재도 있고 가정법 미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겉으로 문장의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전에는 가정법 현재인 경우에는 if절에 만약에 you가 아니라 주어가 he나 she처럼 와도 동사를 그냥 원형을 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그것마저도 파괴되고 있어서요. 형태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봐서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가정법 현재구나. 그리고 가정법 미래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죠. 성경에서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문장을 봤는데 제가 그걸 예문으로 써드리고 싶었는데 못 찾았는데 로마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로마서였던 것 같아요. 있었죠. 나왜가 제가 설명하면서 이거 가정법 현재군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지 않으니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정법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못 찾았어요. 골치 아픈 가정법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바다 구경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